함께 보시겠습니다. 2017년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이번 2021년 여름에는 19개 지역 11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전국 293명의 아이들에게 풍성한 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앙에서 꾸러미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각 지역센터에 배송했던 방식에서 전환하여 각 센터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 품목 외에 지역에서 구매 가능한 지역 특산물, 제철 과일, 수제 반찬류, 영양제, 대상 아동이 원하는 책이나 문구류 등 꾸러미 물품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직접 물품을 선정하고 구매, 포장하여 꾸러미를 전달하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사자들은 그 모든 과정의 수고가 꾸러미를 받는 아이들의 웃음과 부모님들의 감사에 훈훈한 감동과 보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고 그곳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이어져야 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우리는 겨울방학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TS 온라인 복지특강 2주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지원국 실천활동 팀장 소임 맡고 있는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JTS 하반기 국내 사업 안내와 국내 복지사업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JTS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손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칠 때까지 손들기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성 3보에 기이하는 3기와 수행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삼기의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 부지런히 정진하게 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수행문 삼기의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 부지런히 정진하게 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절 저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안심인명의 돈은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 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함께하는 도반들과 반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요. 하반기에 진행될 JTS 국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최기진 활동가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진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국내 사업팀장 최기진입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인도와 필리핀 현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JTS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많은 기적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함께한 모든 분들이 뿌듯해 하지 않았나 이런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 구호 활동은 이제 직접 참가하고 싶어도 여건이 쉽게 허락되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JTS의 국내 복지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이라면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런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회에 신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영상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JTS의 국내 활동, 특히 이번 10월부터 진행되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방학기간 결식 아동을 위한 영양 팡팡 꾸러미 사업입니다. 예, 이 영양 꾸러미 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이 되었고, 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방학 기간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발굴하여 아동 스스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반찬류와 간식,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 이런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정기 10회, 그 다음에 특별 지원 2회, 모두 12회 진행하였고요. 전체 진행된 어린이는 4,104명의 어린이에게 지원하였고, 금액으로는 4억 3천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8월, 가장 가까이 진행되었던 지난 8월에도 19개 지회, 그 다음에 27개 지역에서 293명의 아동들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겨울 방학 시작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지원할 예정이고요. 전국 46개 지회에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지회에 신청하시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한 겨울로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난 여름의 영양꾸러미 사업은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보셨듯이 처음으로 지역에서 물품 선정을 하고 직접 구입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던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전처럼 중앙에서 다 물건을 구입해서 다 보내주면 편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법당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중앙에서 이제 물건을 사서 전국적으로 물건을 보내주려고 해도 받을 곳이 없고 또 물건 포장할 것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지역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물품 구입하고 꾸리는 것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물품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또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의견도 직접 수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수렴된 의견을 받아서 물건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물건을 직접 받는 아이들의 반응이 더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지역에서 또 직접 꾸러미를 준비하다 보니 기존에는 이렇게 물건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상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싱싱한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었는데 지역에서 직접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반찬도 직접 이렇게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었고요. 이에 대한 호응도가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 이제 꾸러미를 준비한 물품들인데요. 이거는 지역마다 좀 약간 내용물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도 이런 다양한 물품들이 이제 골고루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받아보는 분들이 이거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구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평가로 다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꾸러미들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먹을 걸 생각하면서 꾸러미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다 준비된 꾸러미들을 직접 이렇게 손에 들고 끌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직접 그 아이들 대상 가구에 전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두 분이서 짜기 전에 너무 무겁다 보니까 혼자 들기에는 너무 무거웠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들고 하면서 같이 화합을 맞추기도 하고 이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물건을 보면서 아이들은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무척 좋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소감문 중에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한 아이가 예전에는 이제 어떤 먹을 것이 있으면 뭐 언니나 동생이나 이렇게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참치 캔을 보면서 이 캔 하나를 다 혼자서 다 먹어도 되냐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좋아할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소감도 또 같이 나눠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 이렇게 영양꾸러미 사업은 잘 진행돼 하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연탄 지원 사업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15개 지역 125가구에 41,800장의 이제 연탄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 2019년에 비해서 연탄이 한 70% 정도 후원 70%까지 이제 후원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그 지난해 지원하였던 이제 연탄 업체 사장님이나 또 구룡마을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후원이 한 15% 정도 더 줄었다. 상황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JTS는 정토회와 함께 이제 전국 46개 지회와 손잡고 한 230가구 정도의 6만 9천 장 정도의 연탄을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탄 지원한다고 해서 돈으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 동네가 직접 연탄을 동네까지 배달된 연탄을 집집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집마다 연탄 저장하는 곳까지 넣어드리는 이런 봉사를 하는 겁니다. 몸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예, 연탄을 이렇게 직접 나르고 전달하다 보면 손과 얼굴에 까맣게 이제 물들지만 한겨울 따뜻하게 보낼 분들을 생각하면 스스로 가슴이 따뜻해져 힘들지만 참 잘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자원봉사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예, 고무장갑 보이시죠? 예, 고무장갑이 김장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 연탄 지원할 때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고무장갑을 장만해서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연탄 지원에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예. 이어서 우리 봉사자들의 손에는 쉼없이 연탄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도 같이 전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어서 문경 지역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문경 모둠을 중심으로 해서 문경 시내 취약계층 노인 30여 가구에 10월에는 겨울나기에 필요한 연탄이나 난방유 등을 지원하고요. 11월에는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꾸러미를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연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난방유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미 이번 주부터 벌써 난방을 위한 연탄과 등유 지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어서 종로구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인 지원 사업입니다. 종로구는 2020년 봄부터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종로구 보건소에 근무하시던 이옥승님의 추천으로 종로구 보건소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노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가해동 지역의 가해동의 7개 동에 거주하는 노인 40명 지원을 하였고요. 이번 겨울에도 가해동이나 창신동 일대 4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꾸러미를 직접 들고 방문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어서
전국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 복지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행복시민과 협업한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노인분들을 직접 발굴해서 식료품 등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거나 주거 개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전체 행복시민 모임 중 3분의 1이 참여하여 262가구가 발굴되었고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0가구는 주거 개선 지원을 하였고요. 하반기에는 행복시민 전체 모임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발굴 가구 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진행하여 12월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열심히 발굴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개인 동의서를 받고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예. 대상자가 될 만한 분들을 정보를 받으면 이렇게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직접 찾아다닌 분들을 확인하고 사업 승인이 확정이 되면 푸짐하게 이렇게 이제 장도 직접 보고 또 마련한 꾸러미들을 수많은 계단도 불구하고 무거운 꾸러미를 들고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주거 개선 사업은 방역, 도배, 장판 교체, 가전제품 교체, 집수리 등등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청소는 우리 봉사자들이 다 직접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 이어서 안산 다문화센터 활동 이야기입니다. 원장이신 월광 법사님과 많은 봉사자들이 매주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다문화인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다문화센터는 2015년 개원을 하였고 얼마 전에 6주년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안산 지역의 다문화인들, 고려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생필품 지원과 그다음에 다문화인들을 위한 나눔장터, 또 한방, 양방,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병원과 연계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내법을 잘 몰라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도 법률 상담이나 생활 상담 등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JTS의 국내 활동이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그 영역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JTS의 국내 복지 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반기 JTS의 국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이진 활동가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JTS에서는 다양한 국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군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교사 정토회를 시작으로 학생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JTS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구미의 건유미 선생님의 사례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시작 전 학생들과 영양꾸러미 전달하는 영상 보셨지요? 함께 활동한 학생들이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교사로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JTS 활동을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건유미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미 청소년 JTS 담당하고 있는 구미지회 권유입니다. 네, 구미 청소년 JTS 복지활동 사례 구미 청소년 JTS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구미 청소년 JTS는 2015년 4명의 학생들로 시작해서 2021년 현재 구미 시내 7개 중고등학교 3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중고등 연합 봉사 동아리입니다. 활동 내용은 거리 모금 캠페인, 영양꾸러미 지원 활동, 축제 부스 운영, 독서 토론 활동, 21년 기아돕기 프로젝트, 기타 활동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JTS 거리 모금 캠페인입니다. 2015년에서 19년 매월 2, 4주 토요일에 구미 시내 문화의 거리에서 정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네, 매년 어린이날 및 송년 특별 캠페인도 진행하였고요. 2018년에는 북한 어린이 옥수수 보내기 캠페인을 구미중, 도송중 릴레이로 진행하였고요. 청소년 JTS 연합으로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양꾸러미 지원 활동입니다. 네,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이 시작되던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고요. 여름, 겨울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영양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어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긴급 영양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2020년 봄에 조인성과 함께하는 이불 나눔 지원에서 영양꾸러미 대상자 가정에 이불을 지원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학교 축제 부스 운영입니다. 2018년 구미중학교 축제에서 기아돕기 모금 및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였고요. 2019년에는 도성중학교 예술제 축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기아돕기 착한 쿠키 판매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독서 토론 활동입니다. 빈곤, 평화, 환경, 동아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기반이 되고 있는 도서를 선정해서 독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패스트까지 정기적으로 독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2021년 코로나 극복 기아돕기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온라인 기반 프로젝트형 활동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청소년 JTS 유튜브 및 카카오 채널을 개설하고 가입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아돕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청소년들의 기아 문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문항 제작을 위해서 학생들이 꽤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아 관련 독서 토론을 진행한 이후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책을 요약하여서 전시용 북카드를 제작하여서 교내에 전시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거리 모금을 대신하고 뜻은 있지만 참여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내 학급별 기아돕기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여름방학에도 결식 아동 영양꾸러미 지원 활동에 참여하였고요. 네, 기아돕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교내 프로젝트 활동을 기반으로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2021년 구미시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 참가하여서 학생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타 이모저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리 모집 활동인데요. 해마다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데 동아리 회원 모집 홍보부터 안내, 교육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 주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선후배간 교류. 동아리 활동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이 성장하였는데요. 중3, 고3 선배들은 입시 이후에 입시, 그다음에 학교 생활, 동아리 활동 전반에 대해서 후배들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봉사활동 대회 참가인데요. 활동한 내용을 학생들이 잘 정리하여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영양꾸러미 대상자로부터 받은 후기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곁에 계시군요. 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양꾸러미도 도움이 크게 되지만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것보다 더 바라는 건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동아리 부원들의 활동 후기입니다. JTS를 만난 건 제 인생에 너무 큰 행운이라고 일기 강경빈 학생이 후기를 남겨주었고요. 저에게 JTS 활동은 렌즈와 같습니다. 제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이웃과 사회 문제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JTS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 협력의 방법, 연대의 필요성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라고 7기 유혜림 학생이 남겨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의 활동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상이 된 JTS 지도 활동,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길, 지도법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온
미래의 정토행자를 양성하는 나름대로의 전법의 길. 어느새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다 오히려 제가 더 크게 배웁니다. 행복한 이 길에 여러분도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국민청소년 JTS 복지활동 사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의 나누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구청 근무가 없는 날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김재영 씨. 그는 민간 사회복지사이기도 하다. 용준 씨가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어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돌보겠다고 세상에 똑같은 얼굴은 없어. 나섰다. 내가 내 딸이나 내 아들이라도 난 저렇게 못한다. 특히 용준이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용준 씨가 재영 씨를 돕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잘 맡았네. 이거 콩나물 콩하고 계란말이. 93살 어머니와 60살 아들이 살고 있는 집. 아들은 3년 전부터 다리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으로 혼자 화장실도 못 간다. 구청에다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구청에서 다시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뭐 이렇게 넣는 절차를 통해서 이분이 되나 안 되나를 좀 봐야 되거든요. 여러 차례 장애 등급 심사를 넣었지만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자나깨나 잠도 안 와요. 내가 있을게 이렇게 내가 이제 나이가 90세인데 나 죽고 나면 후에는가 그런 생각하면 잠도 안 와요. 딱한 사정에 용준 씨도 마음이 쓰이나 보다. 전도사님, 어르신한테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저쪽에 또 드릴 거예요. 저쪽에요? 우리가 저걸 힘들게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직접 만들으셨어요? 네. 아, 맛있게 더 드세요. 맛있게 먹어야겠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재영 씨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한 지 5년. 신앙의 힘이 컸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해? 네가 무슨 단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제가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밀고 나가야 돼요. 나의 길도 찾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용준이와 같은 여러 그런 친구들의 길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거 그래서 이번에 재영 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갈수록 늘어만 간다. 이거는 이거 글씨를 모르죠. 사회 양극화로 빈곤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기초생활을 위협받는 실질적인 취약 인구는 최소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IT 기술 발달로 빈곤층 파악은 더 쉬워졌지만 가난을 증명해야 지원받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연락이 한 번도 안 됐던 가족이라도 그 가족이 소득이 잡히는구나.
그러면 또 바로 누락이 되는 거예요. 증명해내고 해내서 신청을 해내야지. 그것까지 해내야지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권리로서 복지를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고, 올해 우리나라 복지 관련 예산은 199조 원. 국방비보다 3.8배가 더 많다. 20년 전보다는 35배 늘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10%에 불과하다. 모든 계층을 위한 제도들은 지난 10년 기간에 보편복지 담론이 정치적 에너지를 가지면서 좀 빠르게 발전한 편이에요. 빈부격차, 불평등 사회, 사회적 약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지만 보면 특히 복지에서는 그러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는 정체되어 있어요. 브랜드리스는 상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브랜드를 떼고 공장에서 네, 유튜브에 중간 광고가 많이 생겼네요. 네. 이어서 JTS 활동가 김윤미님으로부터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역 실천을 통한 국내 사업 복지 비전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김윤미 활동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JTS의 김윤미입니다. 국내의 보편적 복지는 크게 확대되었는데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답보 상태다. 저도 영상 보고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 JTS에서 제가 5년을 살다가 왔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국내 사업을 접하다 보니까 완전 생소하더라고요. 엄청 어려웠어요. 인도는 그냥 마을이 가난하니까 마을 통째로 그냥 구호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는 취약계층 분들이 꼭꼭 숨어 계셔서 그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근데 그분들을 인도 둥개썰이랑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어쨌든 집에 사시고 살림도 있고 옷도 입고 계시고 굶지도 않으시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예, PPT 띄워주세요. 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예, 화면 공유되고 있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저희가 한국 JTS의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는 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지 많은 토론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첫 번째로 JTS가 정한 복지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JTS 국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취약계층 대상자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업 특성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이런 기준의 대상자에게 JTS는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JTS의 비전입니다. JTS의 복지사업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전국의 결식 아동들에게 영양꾸러미도 전달하시고 겨울에 연탄도 나르시고 노인, 다문화, 한부모 가족, 얼마 전까지는 새터민들까지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정말 무거운 꾸러미를 들고 다니시고 계시죠? 저도 꾸러미 한번 싸봤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예, 보람도 되겠지만 솔직히 고생스러운 것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아니 정토회는 다달이 후원하고 있으면 됐지 왜 지금 그 무거운 것들을 낑낑 들고서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냥 주면 될 텐데
소득은 얼마냐, 지출은 얼마냐, 월세는 얼마고 어려운 게 뭐냐라고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대상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러는 걸까요? 오늘 JTS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신 후에 궁금증도 풀리고 JTS의 꿈을 함께 꿈꿔 나가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볼게요. JTS의 관심사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요.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에서 그 대상자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데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알기 전에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오늘 저랑 잠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예, 중위소득은 오른쪽 표 보이시죠?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딱 매겼을 때 정확하게 딱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위소득에서의 50% 미만을 빈곤층이라고 하고 여기서 50에서 150%를 중산층이라고 하고요. 150%를 초과하는 부분을 상류층으로 일컫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은 모두 중위소득 50% 미만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약간의 소득이 잡힌다는 거지 중위소득 50% 미만이라는 기준은 기초수급 생활자랑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소득은 빈곤층인데 집이나 재산이 차상위보다도 조금 더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급자가 못 되세요. 기초수급자도 못 되고 차상위 계층의 이런 지원도 못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부르죠. 예, 요 표는 기준 중위 소득표입니다. 첫 번째 줄이 우리나라 딱 중간 소득이거든요. 기준 중위 소득. 예. 우리 집 가구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구수하고 우리 집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준 중위 소득은 넘는지 아니면 그거 미치지 한번, 우리 집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이 중위 소득의 다시 50%가 지금 맨 밑에 교육급여라고 나와 있죠. 1인 가구는 91만 원, 2인 가구는 154만 원. 예. 이거 50%, 이 벌이보다 못하시는 분들을 수급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각 그 퍼센티지마다 좀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요. 그리고 또 이 대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노인, 한부모, 가정폭력 피해자, 다문화, 북한 이탈자 등등등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JTS 나름대로의 국내 복지 대상자의 기준을 이렇게 정비하였습니다. 실질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이해 가시죠? 예. 모두 한 번에 알아듣는다는 표정이시네요. 예.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정말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복지 활동을 하시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JTS의 미래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JTS의 발언은 인도에서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끄덕끄덕 하시네요. 지난 1강 때 인도 JTS 이야기 엄청 뭉클했었어요. 저도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막 울컥하고 그랬는데요. 인도 JTS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1993년 인도 JTS가 처음으로 둥게스와리에서 시작되었을 때 이 대부분의 주민이 구걸로 생계를 잇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문맹률은 100%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100%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예. 이 한 명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수자타 아카데미의 첫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도 JTS의 그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문맹 퇴치였고요. 또 생계가 마땅하지 않은 지역민들을 구호하는 것도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진은 길게 줄지어 국어를 하고 있는 30년 전 등굣소아리의 모습입니다. 이 끝이 없습니다. 저 끝에까지. 그리고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사진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동화책을 읽고 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예. 30년이 지난 지금 인도 JTS가 위치한 등굣소아리 전체의 문해율, 문맹률이 아니라 문해율은 인도에서 비하르주가 가장 못 살거든요. 그리고 등굣소아리는 비하르주에서도 더 못 사는 그런 동네거든요. 예. 근데 인도에서 가장 못 산다는 비하르주의 평균치보다 문해율이 등굣소아리의 문해율이 높고요. 그리고 인도 전체의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 30년 후의 결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인도 JTS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철수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요. 요즘 국내 복지 사업 많이 하고 계시죠? 국내 복지 사업 시작할 때 우리가 국내 복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국내 복지 사업을 시작할 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봉사자분들이 해야 할 일도 단순했습니다. 물품 포장을 한다거나 물품을 현장에 지원하러 가는 그런 정도였죠. 그런데 요즘 진행하는 일들을 보면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라고도 하고 뭘 지원할지 계획에 결과보고까지 보고서로도 쓰라고 하고 물품도 아까 최 기자님이 발표하셨지만 직접 구매하라고도 하고요. 또 장소도 우리도 협소한데 포장해서 현장에 전달까지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홍보용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만들라고 하죠. 교육도 이것저것 받으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 하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JTS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 생각 요즘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JTS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JTS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평화롭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죠. 예. 근데 그 동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JTS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마을 또는 지역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을과 지역에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씨앗이 되어서 내 이웃을 돌보면 그 이웃은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고요. 그런 고리를 만들어 나갔을 때 그런 고리가 엮여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은 유치원에 가서 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의 아이들을 보시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치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 대학을 마친 학생들의 일부는 지역에 남아서요. 인도 JTS의 어엿한 스텝이 되고 등굣소아리의 자립을 돕습니다. 이 두 번째 장난스러운 사진 보이죠? 이 주인공들이 인도 JTS를 이끌어가는 스텝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마지막 사진은 이장회의입니다. 마을 이장들은 자신의 마을 개선을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하고요. 마을 주민들은 이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같이 마을길을 닦고 함께 청소하고 극빈자 이웃을 서로 도와갑니다. 경제적 상황을 보면 등굣소아리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돕고 사는 마을 공동체를 꾸준히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거제에 가면 장애인 시설 애감원이 있습니다. 애감원엔 중증 장애인들이 많은데요. JTS가 처음 만났을 때 물질적 도움을 외부에서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인 소풍의 꿈을 이뤄줄 봉사단체는 그때까지 만나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활동과 정토의 분들이 한 장애인당 여러 명씩 보조로 붙어가지고는 1년에 한두 차례 소풍을 가게 된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죠. 예. 우리 동네의 어려운 이웃을 돌본 케이스죠. 또 이때 보면 가벼운 장애를 잃고 있는 분들이 보다 중증인 장애인을 돕는 광경들을 소풍 때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편지는 노인복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보내주신 감사 편지인데요. 이분은 처음 뵀을 때 세상을 등지고 컴컴하고 정리가 안 된 아파트, 작은 아파트에서 은둔하고 계셨습니다. JTS 자원봉사자들이 이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갔고요. 집안에 방역을 했고 청소로 집도 말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신 어르신이요. 본인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아름다운 시 한 편과 함께 저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뭉클했었습니다. 현재 JTS에도 많은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예. 상상이 아니라 저희가 실현해야 될 계획이 되겠죠. 현재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 청소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변의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청소봉사도 하고 말벗도 떼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거동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신 할머니 분들이 JTS랑 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이걸 봉사자들이 그 지역의 취약 가구에 반찬 나눔을 하면 또 어떨까요? 또 멀리서 돈을 벌러 온 고려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자, 손녀를 돌보러 그들의 어머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러오거든요. 예, 그러면 손자와 손녀를 돌보러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의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방과 후 고려인 아이들을 함께 돌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JTS는 함께 건강하고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JTS는 꾸러미를 기획하고 연탄을 기획해서 여러분께 협업을 요청드리고 있지만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시는 것은 JTS 사무실 봉사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지역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복지 활동을 지역에서 여러분이 직접 기획하시고 그것을 거꾸로 JTS에 협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은 JTS의 엄연한 지역 활동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으로서 여러분 참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분들이 또 JTS 꿈을 위해 소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미래의 지역 활동 중심에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너무 두근두근거리지 않으시나요? 어떠셨나요? JTS가 그리는 미래의 꿈을 함께 꿈꿔 나가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씨앗 여러분, 여러분 씨앗입니다. 씨앗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김윤미님의 찬찬하면서도 열정 가득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평가 설문을 통해 모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고 오늘 강의에 대한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JTS 국장인 정영미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JTS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정영미입니다.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우리 김윤미님께서. 아마 씨앗도 계실 거고 이미 싹이 돋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아주 큰 저희보다 더 큰 무성한 나무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참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 줌에 계시는 분이 350분인데요. 아마 씨앗보다 더 큰 나무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가슴이 뭉클뭉클했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굉장히 뜻깊고 고마운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변화하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몇백 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JTS 활동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겨울에 저희가 정토 행자들과 함께 온라인 특강을 처음으로 했는데 정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저희가 여러 여건상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전법 활동가 하시고 회에 바뀌면서 어쨌든 적응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JT에서도 다르지 않게 온라인으로 변화해 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강에서는 인도와 필리핀 활동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눴고요. 오늘은 국내 최근 지금 몇 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북한 지원 사업, 그리고 긴급 구호 사업, 그리고 이제 인도와 필리핀 이외에 많은 국가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 특강에 함께 나눌 수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 다 같이 들으셨죠? 미리 사전 영상으로 다 아마 같이 공유를 드려서 보시고 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으로 대신 하는 부분 조금 아쉽지만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질의응답만 받기에는 뭔가 아쉬워서 제가 따끈따끈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와, 손 한 분, 우리 사회자 하시는 우리 이현정님 손을 번쩍 드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2019년이에요. 2019년 JTS가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에 가스버너를 10만 대 지원했습니다. 10만 대는 정말 엄청난 규모예요. 그 난민촌에 반을 커버하는, 그 난민촌에 있는 반을 커버하는 물량이었는데요. 그때 지원하면서 전달식 하러 간 난민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 모습이 저희 2017년부터 저희가 로힝야 난민 식량을 소량씩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희 가슴이 벌컥벌컥해요.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난민촌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 1월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입니다. 저희가 현지에 유엔 기구인 WFP와 이제 협력해서 한 사업인데요. IOM이랑 이렇게 해서 다시 저희한테 돌려준 사진이에요. 그 척박해 보이던 난민촌 이렇게 나무가 무성해졌습니다. 제가 가스분을 지원했던 여러 이유 중에서 그 많은 난민들이 100만인이 가까이 되는 난민이 이 로힝야 난민촌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해서 밥을 지어 먹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거기에 없던 사람들이 100만원이 들어와서 그 나무를 떼니까 엄청난 양이 소비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안 그래도 없던 곳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베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 이유 중에서 이 부분 하나였는데 저희가 가스버너를 지원함으로써 그 나무를 베어내는 일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 난민촌이 이렇게 나무가 무성해진 모습입니다. 다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나무가 훨씬 더 우거졌죠. 이 사진은 언제일까요? 바로 어제 모습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갈 수도 없었고 저희는 버너를 지원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개설해서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되나 했는데 2019년에 지도법사님께서 직접 가스버너 전달식을 하러 가셨을 때 보니까 다른 단체에 들어와서 이미 학교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가스버너 지원하는 걸로 충분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스버너 여기 워낙 기후도 습하고 난민촌 텐트에서 살기 때문에 가스버너가 부식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 그리고 여기가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가스버너가 부식이 심해서 다시 조금 지원 요청이 있어서 어제 저희가 현장 인도에 계시는 보광법사님이 현지 답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바로 따끈따끈한 어제 난민촌에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이 활동이 JTS만 활동이 아니고 한국의 활동이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가스버너를 지원했다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고요. 정말 현지에서도 정말 고마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지원이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한 활동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같이 공유드렸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많은 후원 지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1강을 마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모두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인도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고 불교 포교 활동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죠? 저희가 불교 포교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 아이들과 교사들은 100%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수사타 아카데미를 운영하던 중간에 상카시아 스카족들이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카시아 스카족은 다들 아시죠? 그 상카시아 스카족이 교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조례 시작할 때 빨리어 불교식인 빤츠시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부분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약간 문화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외에는 다른 불교식을 가르치는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은 그냥 현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필리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필리핀의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필리핀 JTS가 지원 학교 수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학교들에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지요? 소개한 것처럼 학습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하는지, 교사의 방문 지도가 있는지, 교육 상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필리핀도 역시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우리와 달리 인터넷 기반이 매우 약합니다. 저희 센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1강 때 필리핀 사무국장인 향훈 법사님이 이 줌에 입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고 이래서 결국 여러분들과 인사를 못 나눴어요. 제가 지난 1강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JTS 특히 저희 센터보다도 더 지원 학교는 훨씬 더 오지에 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교 과제 수업을 내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 과제 수업을 내어주면 그걸 받아가서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제출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학교 와서 받아간다기보다도 학부모들이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사의 방문 지도는 당연히 없고요. 학부모가 그냥 숙제를 좀 옆에서 봐주는 이런 식인데 아마 제가 보면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부모가 일을 하거나 뭐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학업 지도를 하기가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진행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센터에서 커피 기르는 부분을 보고 커피는 왜 기르나요? 커피 재배 목적 그리고 콩은 왜 재배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즘 정토의 아이콘이 농사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도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제 JTS 와서는 이제 인도 둥게스와리 지도도 가끔씩 구글에 찾아보고, JTS 민다나오도 지도에 찾아보고, 저희 JTS가
주 대상지가 아시아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가끔씩 제 구글 지도로 이렇게 찾아보는데 여러분들 이 특강 끝나시면 구글 지도를 열으셔가지고 JTS 민다나오 센터 이렇게 치시면 저희 JTS 민다나오 센터 위치를 볼 수 있어요. 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저희 센터가 위치한 곳이 리보나군인데요. 이 주민들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인 대형 농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거의 한정된 뭐 이렇게 몇몇 품종만 하는데 주로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농작물만 재배해요. 근데 커피는 저희가 그래서 씨름용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커피 농사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고는 할 수 없고 커피 농사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래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그래서 수확도 지금 아주 일부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해보고 저희 센터에서 해보고 이 부분이 좀 수확이 되고 좀 농가에 뭐라 그럴까 수익 상출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 마을에 조금 보급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실험을 해보고 있는 단계고요. 콩 재배는 해보고 역시 뭐 커피처럼 그런 수확이 된다면 당연히 마을에 보급을 할 텐데 지금 저희가 재배한 목적은 저희 센터가 부지에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넓어서 이렇게 땅 평탄화도 하고 이렇게 단지 문경 수련 혹시 가보신 분들은 1단지, 2단지 이렇게 저희가 다 산에 이 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지를 조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단지의 땅심을 굉장히 좋게 하는 작물 중에서 콩이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콩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 땅심을 어쨌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또 콩이 수확되면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보급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 활동가들의 식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에서 지난번에 그 배를 타고 자재를 학교를 짓기 위해서 자재를 옮기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강폭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희 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강폭이 강마다 다 다르겠죠. 여기도 당연히 강마다 다 다를 테고 오지에 있는 강이기 때문에 큰 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좁은 폭이 한 15m, 20m 정도 될 거라고 활동가 이제 현지 활동가한테 저희가 이 정보를 받았는데 다시 코멘트를 하나 달았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저희가 이 수치를 재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강폭이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없어서 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활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마을 주민들도 어려움이 많겠죠. 이런 정도로 대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핫한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우리 법사님 한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방문 프로그램 하면 좋겠다 이랬더니 막 정말 많은 분들이 저도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긍정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봉사 프로그램, 방문 프로그램은 저희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어요. 정말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활동이 모두 여의치 않은 부분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코로나 전을 기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자원봉사는 기본 3년은 저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토회 전체 저희가 단위가 3년 텀으로 가잖아요. 3년 정도 활동을 해야 이게 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3년을 정말 근데 마음을 내고 가기는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 1년은 생각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조건은 깨달음장을 필수로 이수해야 되고요. 정토에서 가장 기본은 깨달음장을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100일 출가는 해야 해요. 100일 출가를 하고 깨달음장을 하고 이제 해외에 이제 파견을 나가기 위해서 깨달음장을 하고 100일 출가를 하고 난 뒤에 본인이 마음을 변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마음을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저희가 또 100일 출가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같이 또 절차는 밟아야 되겠죠. JTS 기본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행적인 부분에서 법사단 절차를 밟고 파견을 하게 됩니다. 나갈 때 최소 1년 이상을 활동을 하고 나가는데요. 9차년부터는 이게 조금 완화가 됐어요. 정회원 이상으로 조금 이 모두 정회원은 무조건 다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정회원까지는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조금 여지를 뒀는데 지금 이제 정회원이 아닌 이제 발심 행자가 되겠네요. 이제 전법 활동가로 가면서 이제 저희 회원 기준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인도나 필리핀에는 모든 활동이 우선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밤 10시 반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냐? 당연히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바로 공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일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만 이게 모두에게 쉬운 일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도반들과 24시간 함께 살거든요. 아주 소수 인원이 함께 사는 사람들과 이 맞추어 사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JTS 활동가가 되기 이전에 수행 공동체 일원이 된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인도에는 장기 자원봉사자만 받고 있어요. 지난 1강에서 드렸었겠지만 현지 인도인들이 사업의 대부분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 JTS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재정을 책임지는 이런 사람은 한국 활동가 역할이 되겠죠. 근데 이제 특이 케이스로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은 현지와 논의해서 활동을 하기도 해요. 저희 의사이신 김진석 님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민다나오에도 2년을 다녀오셨고요. 2년을 풀은 아니고 2년에 2차례 다녀오셨고, 인도 지바카 병원에 가셔서 활동하시면서 지바카 병원을 같이 점검해 주셨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매년 의료인 정토회가 가서 활동을 하고, 김진승님 다녀오셔서 인도에도 지바카 병원에 의료인 정토회가 가서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작년 가을에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중단이 됐죠. 중단이 아니라 시작을 못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의사, 간호사, 제가 핸드펌프 기술자, 그리고 예체능 교사들, 이런 부분이 단기간, 방학기간 동안 봉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잡을 수 있겠다, 제 얘기를 생각이 되어지고요. 인도에는 그렇고, 필리핀 경우는 조금 연세 드신 보살님들 가셔서 저희가 센터가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큰데 이제 소수 이제 활동가들이 현장에 나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저희 일테면 예를 들어서 문경 수련회는 저희가 센터가 있다면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은 저 강원도 오지, 저희고 저 전라도 섬 같은 이런 지역에 저희 학교를 지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활동가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보살님들이 가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센터를 지켜주는 이런 역할이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2달씩, 3달씩 이렇게 가셔서 역할을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개월부터 가능한데요. 저는 2개월 가겠다 하고 이제 저희하고 면담하고 시작하면 제가 100일은 다녀오시죠. 이렇게, 그래서 100일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탐방에 대해서 얘기됐어요. 제가 이미 봉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탐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금 들으시는 분이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센터에 오가가는 시간도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탐방하는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활동가들이 지금 현재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 탐방하는 부분이 활동이 아니라 저희 단체가 활동하는 단체잖아요. 활동을 하는데 탐방을 하는 부분이 현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수자타 아카데미 아이들한테 수시로 어쨌든 같이 사는 활동가들이 아니고 짧게 왔던 탐방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이 미칠까, 이런 부분도 좀 이제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무적으로도 아주 소수 이제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축소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탐방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활동가들이 그만큼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현지에도 아마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 더 있어야 될 거고, 저희 본부에도 어쨌든 이 부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다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쉽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런 탐방 프로그램이 없다, 이래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답을 드리기 조금 죄송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만약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이번 특강 참여하시는 분 중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인도에 민다나오에 100일 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질문들이 더 많았지만 오늘도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회가 온라인 활동으로 변화했듯이 JTS 해외 활동도 이제 변화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국내 복지 사각지에 대해서도 공부할 게 정말 많죠. 저도 강의를 들었지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정말 정통행자님들이 일상에서 모금 활동을 하셨고 긴급 상황에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모금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JTS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모금 활동에서 조금 더 활동 범위를 넓혀서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 찾고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 연장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질문이라기보다도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함께 열어가는 시간이니까 제안을 주시면 또 같이 고민을 하고 이후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손 여러 번 드신 정영숙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까는 좀 모르고 질문하는 타이밍 잘 걸렸고요. 예, 이제 국내 JTS 복지 상황은 너무 잘 들었고요. 이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오늘 많은 걸 처음 말았는데요. 이거 자격 요건이라 해야 되나 좀 죄송하지만은 그런 거 보니까 제가 JTS 꾸러미 봉사할 때 한 지역에 여러분이 이제 지정되어 있어서 한 곳에 여러 개 갔는데 제가 지금 업이 야쿠르트 배달업을 하거든요. 그 지역 내 구역은 쏙쏙들이 다 알잖아요. 약간 반 시골인 동네가 있는데 어느 남자 어르신분 한 분이 이게 거동이 조금 불편해 보여가지고 그 지역에 방문 간호사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애를 이걸 인정을 해야 되고 이걸 인정을 받은 그 부분에서 또 탈락됐거든요, 그분이. 근데 왜냐하면 자변기 화장실을 못 해가지고 세상에 시에서야 자변기 하나만 만들어도 좋겠다 야라고 그런 말을 그 방문 간호사 분이랑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에 한두 개 눈에 띄고 또 결식아동이라 해야 되나 부모 없는 한부모 애들에게 해야 되나 그런 애들도 이제 눈에 막 띄거든요. 그때는 이제 넘어갔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또 이제 국내 복지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런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런 케이스는 저 멀리 띄엄띄엄 있잖아요. 대상자가 요런 데도 또 누군가 하려면은 뭐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있는 것도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면 누구한테 해야 되면 보고해야 되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딱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거리가 일테면 A 동네가 있고 B 동네가 있고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혹시 손을 계속 들고 계신 얼굴 보실 수 같은데 어느 김해지에면 그 일반 회원인가요? 전법 활동가인가요? 네, 전법 활동가고요. 양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이제 저희 팀장님들이 발표를 할 때 제가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저희가 다 커버하기가 해외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30년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전 세계를 다 저희가 커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국내 사업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있는 만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부분에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철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까 이제 그 기사에서도 그랬고, 정부에서 이런 기준을 굉장히 강화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정빙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 현장에 있는 부분이 이런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토에서 JTS와 직라인으로 바로 하지는 않아요. 바로 하지는 않고 그 지회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지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이제 JTS와 함께 의논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제 하반기에도 저희가 지역 실천 활동을 하고자 이제 계속 지도부장께서 계속 법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역량이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지회에서도 지회장님과 모동장님과 지회장님이랑 의논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 어쨌든 지역에서 하는 부분을 다 수렴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을 계속 메모를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직접 이후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하기는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정토회랑 하고 있는 사업은 어린이들 영양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정토회랑 함께 의논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굉장히 이제 연탄진을 떼는 과정에 어렵다 해서 연탄 사업을 일부 하다가 올해는 전 지회별로 조금 확장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정토회랑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JTS 자체에서 발굴했던 부분이 이제 몇 개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문경 지역, 종로구 지역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하면서 지역에 조금 더 힘이 길러진다면 지역에서 이런 부분 모델로 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복시민이랑 하고 있는 부분도 상반기에 노인만 대상으로 했어요. 모두를 하자고 했는데 모두를 하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너무 버겁겠다. 그래서 노인만 일단 한번 해보고 장기적으로 조금 더 대상자를 확장시키자 이렇게 해서 겨울에도 역시 노인 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박영숙 님이 했던 대상은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포함될까 이런 부분을 한번 메모를 해서 지회에 주시면 이렇게 지원 통해서 지원국의 실천 활동 통해서 JTS를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현장에 나갈 때 바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일이. 그래서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담아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이 부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영숙님 답변이 됐을까요? 네, 다음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시기 전에 채팅창에 잠깐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영리아 난민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간단한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가스 번호 제공 후에 가스 공급이 계속되어야 할 텐데 가스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어요. 지원할 때도 계속 질문하셨고 저희가 답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저희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JTS는 가스 버너를 제공을 하기로 했고 제공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이런 부분 점검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스 공급이 없으면 가스 버너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현지에서 WFP에서 이 가스 공급은 계속 무한 공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규칙이 나름대로 있겠죠. 1가구에는 어느 만큼 제공을 하고 2가구에는 얼만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쿠폰을 가지고 다 쓰면 다시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속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유엔기관에서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스 공급을 본인들이 할 수 있을 텐데 가스 버너가 다 낡아서 못 쓰게 되면 이 집에서 공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가스 공급은 다른 기관에서 이게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들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끝날 때까지 손들기 버튼을 유지해 주셔야 첫 페이지에 얼굴이 보이십니다. 네, 이강한님 말씀해 주세요. 네, 화성시의 이강환입니다. 가스 버너에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해 그 19년도 지원할 때 중국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이렇게 잘 맞춰서. 그런데 가스 버너도 그 질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닷가라서 녹이 잘 쓸면 좀 이렇게 노간 쓰는 재질로 만든 그런 어떤 스테인리스 이런 재질로 구해서 제공을 하면 어떨까 아마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좀 가격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네, 그런 또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야겠죠, 당연히. 저희가 작년, 2019년에 가스버너를 지원할 때 굉장히 여러 부분 검토를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한국 제품을 검토를 했고요. 한국 제품을 검토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10만 대를 생산해낼 공장 라인이 없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지에서 물론 또 알아봤고 방글라데시에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분 가장 좋잖아요. 그 부분도 알아봤고 근데 이 시간이라든지 이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검토해서 중국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 부분 아까 이강환님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고려가 되고요. 그 UNS 스펙이 있어요. 최소 뭐 스테인리스 두께 그리고 뭐 레바의 뭐 나사 뭐 이런 부분의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보다 훨씬 강화된 뭐라 그럴까 스테인리스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가스버너를 제작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IOM과 WFP에서 하는 말이 저희가 10만 대 했으면 전체 그 난민촌의 반을 저희가 커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지원하기 전에 소량으로도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 단체에 들어온 그 가스버너보다도 JTS 가스버너의 뭐라 그럴까 내구성이 월등히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월등히 뛰어났고 이 유지하는 기간도 훨씬 길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제일 1순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이제 부식도 그렇지만 가스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제일 지원할 때 제일 처음 이제 걱정할 부분이 위험성이었거든요. 가스가 폭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 고려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이강한 마음 잘 살펴서 튼튼한 내구성이 강한 가스버너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하나하나 고려하시느라 활동가들 수고가 진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두심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로힝야 마을 가스버너가 폭발했다는 뉴스를 봤다고 하시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좀 궁금하다고 질문 올라와 있네요. 여기 제가 못 봤네. 다른 데 올라왔나 봐요. 네네네. 그때 작년이었나요? 가스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난민촌에.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봤는데, 사람도 많이 다치고, 그 원인은, 저희도 이제 가스 버너가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스 버너가 원인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일단 사고가 일어난 부분이고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질문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 뉴스 기사에 가스버너가 폭발했다고만 뉴스가 떴는데, 그 로힝야 마을에 가스버너가 폭발했으니까 아마 우리가 전달해드린 그 가스버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사가 가스 버너가 폭발했다가 아니고 가스가 폭발했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도 그랬고 저희가 협업하는 여러 단체와 이제 같이 소통했을 때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직접적인 영향과 이런 부분에 저희가 책임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제 그 현지 사령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조민경님까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조민경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지회 조민경입니다. 저는 국내 JTS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하반기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화성의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정비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요. 그 발굴 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문의드려 봅니다. 지금 저희가 안내받기로는 지금 소득 기준만 나와 있는데 정확히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할 경우에 어떤 점을 좀 주요하게 보고 또 이렇게 올려야 하는지 혹시 사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쯤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날짜가 저는 어떻게 최 기자님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날짜 계획이 예, 되었을까요? 예, 아직 사업 설명의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요. 아마 그 자세한 발굴 기준이라든지 발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사업 설명회 때 좀 구체적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그 기준은 이제 객관적인 기준은 아까 그 우리 김윤미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실질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60%가 되겠죠. 네, 그런 기준이 이제 좀 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그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저번에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체크리스트에 좀 상당히 좀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객관적인 뭐 자가주택인지 아니면 이제 월세인지 뭐 이런 이제 내용까지 주거 형태부터 해서 뭐 그다음에 그 생계비라든지 그다음에 월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는데 이제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집 형편도 상황도 이제 객관 눈으로 드러나는 상황도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의 그런 이제 그 의견,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그 객관적인 수치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현장에서 직접 방문하신 분의 의견 같은 게 이게 이제 그 쓰는 그 작성하는 난이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주시면 이거 어떤 대상자로 이게 선정하는 데 저희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뭐 자세한 내용은 영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회가 이제 곧 있을 예정이니까 공지가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쉬운데요. 설문지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시고 또 이후 국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열 거니까 거기에서 또 많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고요. 예, 정영민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실 말씀 있다니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기입니다. 예, 함께 읽으면서 특강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윤미 님이 JTS가 꿈꾸는 세상을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여기 이 꿈꾸는 세상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JTS는 이런 고통이 없는 세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른 걸렸었나 보다. 배고파도 먹을 수 없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고 배울 만한 나이의 어린이들이 제때에 배울 수 없는 기아, 질병, 문명의 고통이 없는 세상, 불구자라고 차별받는 신체장애의 고통이 없는 세상, 가뭄이나 홍수, 지진, 무더위나 강추위 등으로 고통을 겪는 자연재해의 두려움이 없는 세상, 여자라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남녀 차별이 없는 세상,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런 고통이 없는 세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태양을 보고도 달을 보고도 별빛을 보고도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도 뛰어다니는 토끼와 사슴을 보고도 기뻐하고 오늘 한 그릇 밥을 먹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의 물결, 베푸는 기쁨으로 충만될 수 있는 이 길에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네, 이것이 JTS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JTS는요. 이 활동가들이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줌에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JTS 활동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자상하게 답변해 주신 정영미 국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JTS 온라인 복지 특강 3주차에서는요. 지도법사님께서 JTS 사업의 기본 원칙과 방향,
복지 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법문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증문즉설이 진행됩니다. 오늘 공유될 평가설문에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순을 마친 후 사진 촬영이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사진 촬영을 마친 후에는 모둠 또는 지혜별 나누기 미트 주소줄로 들어가서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불자들의 4가지 큰 서원, 사홍서원을 하겠습니다. 사홍서원. 이 땅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사람도 없는 정토 세계를 이루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괴로움과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하며 모두 배우겠습니다. 일체 중생과 더불어 꼭 성불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도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JTS 온라인 복지 특강 2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카메라를 켜고 얼굴이 화면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장 촬영해야 되니 얼굴 근육에 경련이 생겨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포즈는 조혜림 님이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시안 여러분들, 저희 이제 씨앗이 싹을 틔워보는 걸로 해서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네, 좋습니다. 사진 다 찍으시면 강혜진님 알려주세요. 네, 제일 예쁜 얼굴 해주세요. 씨앗에서 싹이 텄습니다. 아, 경련 일어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들어가세요.